자, 국수업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간이 좀 걸리는 계산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요령이 좀 풀어야 되겠어요. 자, 19번 문제는 23회 기출이고 거의 매년 나올 수 있는 어떤 형태죠. 일단 다음 표와 같은 투자 사업들이 있다. 투자 사업 4개를 준 거죠. 그리고 이 사업들은 사업기간 1년, 모두 1년. 그러니까 기초에 물건을 사서 기말에 되파는 형식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업 초기 1월 1일에는 현금 지출, 즉 비용이죠. 비용만 발생하고 사업 말기 1년 말에 현금 유입만 발생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문구는 항상 우리 시험에 통일돼 있어요. 통일. 그러니까 이런 틀이라는 걸 딱 기억을 좀 하고 계셔야죠. 그리고 할인율은 7%니까 현재 가치 할 때 1년의 이자를 1년 7% 이자 빼는 공식이 나누기 1.07. 그럼 제가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냐? 그러면 항상 초기 현금 지출은 지금 시점에 투입된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비용의 현가가 되는 거죠. 비용의 현가.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놔두면 되는 거예요. 비용의 현가. 그리고 요 놈이 문제죠. 요 놈은 말기 현금 유입, 말기 수익이니까 요것을 앞쪽으로 어떻게든지 땡겨서 수익의 현가를 요 자리에다가 어떻게든 수익의 현가를 어떻게든 기록을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그러면 이게 수익의 현가고 요쪽이 비용의 현가니까 수익의 현가에서 비용의 현가 빼면 순현가고 앞에 있는 수익의 현가 나누기 비용의 현가 뒤에 하면 수익성 지수 이렇게 된다 그랬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거 말기 현금 유입을 현재 가치로 때릴 때 할인율이 7%니까 여기에 지금 나누기죠. 나누기 1.07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나누기 1.07 근데 나누기 0.07 할 때 주의할 게 있어요. 항상 옆구리에 있는 요 금액이 이자가 아닐까 봐야죠. 현재 가치는 이자를 차감하는 과정이니까 7,490만 원 중에 어떤 게 원금이고 어떤 게 이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굳이 계산기 치지 않고도 바로 현재 가치를 때릴 수 있죠. 자, 얘는 490이 왜 이자입니까? 원금 7,000에 7% 이자잖아요. 77은 49. 그러니까 현재 가치 할 때 490을 쏙 빼면 그냥 바로 7,000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요놈도 역시 쉽게 할 수 있네요. 원금이 3,000이라면 1년 동안에 7% 이자가 210만 원이잖아요. 37은 221. 그러니까 210만 원을 톡 뗀 3천만 원이 수익의 현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빠르게 숙달시키느냐. 이게 이 문제의 요령인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자, 다시. 자, 처음에 있는 요 초기 현금 지출은 그 자체가 바로 비용의 현가예요. 그러니까 비용의 현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말기 현금 유입을 얼마나 빠르게 어디로 수익의 현가로 만들어 주느냐. 이게 이 문제의 요령인 거죠. 그러니까 말기 현금 유입 할인율이 7%니까 나누기 1.07을 해서 후딱 요 수익의 현가를 여기다가 딱 집어넣어 주면 앞에서 뒤에 빼면 순현가. 그러니까 A의 경우는 7,000에서 3,000 빼면 4,000 순현가. 그리고 수익성 지수를 찾으라 그러면 7,000 나누기 3,000 그러면 2.33.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 놓는 습관을 탁 들이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금방 찾아지는 거죠. 요걸 보면서 문제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 이 방법이 똑같아요. 모든 문제가. 그런데 자, 요 문제는 지금 23회 기출인데 요 25회 기출이 좀 특이한 문제야. 특이한 문제. 수익성 지수를 산정하라고 했으니까 똑같죠. 일단 얘가 지금 현금 지출이니까 비용 현가고 요게 지금 말기 현금 유입이니까 요걸 요렇게 쏙 요렇게 해서 여기다가 비용의 수익의 현가만 이렇게 우리가 산정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수익성 지수를 산정하는 건 간단한데 요 지문 때문에 많이 틀렸던 문제예요.
요 두 가지 3번과 4번 지분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럼 한번 차분히 살펴보자고요. 자, 할인율은 10%요. 자, 그럼 다시 1월 1일 날 지출된 이 현금 지출은 비용의 현가,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고, 이 현금 유입만을 앞으로 당겨서 수익의 현가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할인율이 10%니까 나누기 1.1을 해줘야죠. 얘는 뭐 방법이 없네요. 121 나누기 1.1에서 얼른 110 적어놓고, 130 나누기 1.1에서 118 적어놓고, 180 나누기 1.1에서 163, 200 나누기 1.1에서 181 이렇게 적어놓고, 수익의 현가니까 수익성 지수니까 수익의 현가에서 비용의 현가를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감이 있어야 돼요. A는 계산기 치지 않아도 110 나누기 100만 원이니까 1.1이 나와요. 그리고 118 나누기 120이니까 얘는 분자가 더 작잖아요. 그러니까 1보다 작은 수치가 나올 것이다. 이런 걸 예견해야죠. 이렇게 해서 수익성 지수를 산정했단 말이에요. 그럼 보자고요. 3번과 4번 지문을 뺀 1번, 2번, 5번은 그냥 요 수치를 보고 그냥 찾는 거죠. A의 사업은 B 사업의 수익성 지수보다 크다. A가 더 크잖아요. 옳은 지문. C 사업은 D보다 크다. 맞았고요. 수익성 지수가 가장 작은 사업은 B이다. 1보다 작으니까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놈이 문제예요. 3번과 4번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수익률과 수익성 지수는 비슷한 개념이에요. 수익률은 수익을 투자 금액으로 나눈 거고, 수익성 지수는 수익의 현가를 비용의 현가로 나눈 거니까 어떻게 보면 비슷한 개념이에요. 비슷한 개념. 자, 그런데 뭐가 떠올라야 되냐? 수익률을 항상 술처럼 취급하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대안의 수익률이 1%예요. 1%. 그런데 그리고 B의 수익률이 5%예요. 5%. 그러면 A와 B를 동시에 투자를 하면 수익률이 몇 프로입니까? 그러면 대충 얼마여야 돼요? 1%와 5%의 사이의 값을 갖는다 그랬죠?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즉 제가 수익률은 술과 같다 그랬어요. 자, 소주 20도짜리 처음처럼 하죠. 18도짜리 소주에다가 맥주 4도씨를 타면 18도짜리 소주에다가 4도씨 맥주를 타면 22도가 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소주 18도에다가 4도짜리 맥주를 타면 4도와 18도 그 차이의 값을 찾는 거죠. 그 사이의 값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자유자재로 돼야 되냐? 그럼 이런 거예요. A라는 대안, 1%짜리 수익률을 만드는 A라는 대안에다가 만약에 B 수익률 5%짜리 B라는 자산을 이렇게 합치면 A만 투자한 것보다는 수익률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즉 술로 치면 1도짜리 A라는 술에다가 5도짜리 B를 섞으면 분명히 A만 아이고 말이 꼬이네. 자, A의 술의 도수보다는 늘어난다는 거예요. 늘어난다는 거. 그러니까 요게 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첫 번째 A 사업에만 투자합니다. 그러면 1.1이에요. 수익성 지수가 1.1. 그런데 이번에는 뒤는 A에다가 뭘 섞는 거예요? B를 섞는 거예요. B를. 근데 B를 섞을 때 수익성 지수 또는 수익률이 더 올라갈 것이냐 낮아질 것이냐는 지금 추가로 결합하는 이 B 사업의 요 지표를 봐야죠. 지금 수익성 지수가 0.93이니까 지금 1.1을 얻고 있는 투자 대안 A에다가 B를 섞게 되면 원래 수익성 지수보다 더 적은 걸 지금 섞게잖아요. 그러면 요 사이의 값을 가지니까 1.1보다는 무조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로 그냥 해결하면 된다겠어요. 수익률과 수익성 지수는. 그러니까 1.1도짜리 요 술에다가 0.93도짜리 술을 섞으면 도수는 낮아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A 사업에만 투자하는 경우에 수익성 지수가 더 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을 봐요. D 사업에만 투자합니다. 그럼 1.06. 지금 술 도수는 1.06이에요. 근데 지금 D에다가 뭘 섞겠다고 지금 했어요. C와 D를 섞는다는 거니까 C를 추가로 섞는 거야. 근데 C는 D 사업인 1.06보다도 더 도수가 센 놈이야. 그러니까 D 사업에만 투자하면 1.06인데 1.06에다가 도수가 더 센 1.08을 섞으면 그렇죠. 이렇게 결합한 게 도수가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D 사업에만 투자하는 경우가 더 작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러니까 술의 원리로, 술의 도수의 원리로 해결하면 아주 쉽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게 지금 25의 기출이에요. 25의 기출. 그리고 지금 26회부터는 전부 다 비할인법을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비할인법을. 최근에는 비할인법이 잘 나와요. 그러나 나올 때가 됐어요. 요 순형가 수익성 지수 계산하는 거. 자, 그럼 이제 비할인법을 보죠. 비할인법은 기본적으로 공식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절대 문제를 못 풀죠. 자, 일단 최소한 이런 게 보여야 돼요. 자본환원 이율. 자본환원 이율이 뭐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환원 이율, 수익률이에요. 수익률.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니? 수익률.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은 공식이 뭐죠? 모가지를 쳐서 위에 뭘 올리는 거야? 손부채죠. 손부채. 그러니까 순영업 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눈 거고. 그 다음에 2번과 3번의 승수. 자, 승수는 항상 투자 금액의 크기를 알고자 하는 거니까 일단 모가지를 치고 위에 뭐가 올라가야 돼요? 순 투자 금액이 올라가야죠. 투자 금액. 그 중에서도 그냥 총 투자 금액이죠. 이게 순소득 승수는 총 투자 금액을 순영업 소득으로 나눈 거죠. 자, 세전현금 수지 승수는 모가지 쳐서 위에 투자 금액을 올리는데 주의할 게 얘는 세전현금 수지가 지분 수익이니까 지분 투자 금액을 세전현금 수지로 나눈 값이죠. 최소한 이게 보여야 지금 이 문제는 푸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 이 문제는 풀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단 복잡하지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자, 자본환원 이율은 수익률이에요. 수익률. 그래서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습니까? 이걸 지금 찾는 거죠. 공식은. 그런데 이 공식으로 찾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수익률을 측정할 때 항상 수익은 순영업 소득으로 찾는 거죠. 순영업 소득. 자, 그리고 순소득 승수는 모가지 치고 투자 금액의 크기를 승수가 나오면 무조건 투자 금액의 크기를 측정하는 거니까 투자 금액이 위로 올라가는데 얘는 지분 수익은 아니잖아요. 순영업 소득은. 이게 총 투자 금액을 순영업 소득으로 나눌까. 부채 감당률은 손부채. 그 다음에 자, 세전연금 수지 유효 총소득 승수. 일단 유효 총소득 승수는 모가지 치고 승수니까 위에 투자 금액을 올리는데 지분 수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총 투자 금액을 유효 총소득으로 나눌까. 세전현금 수지 승수는 모가지 치고 승수니까 위에 투자 금액이 올라가야죠. 근데 세전은 지분 수익이니까 지분 투자 금액을 지분 수익인 지분 투자 금액을 세전현금 수지로 나눌까. 이런 게 보여야 돼요. 지금 벌써 두 번 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할인율의 대표적인 지표는 수익률과 승수 그리고 몇 가지 재무 비율이잖아요. 전부 다 그들을 분석하려면 두 가지를 분석해 줘야 돼요. 하나는 투자 금액을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투자 금액. 근데 투자 금액을 분석하는 건 쉬워요. 지금 여기까지가 투자 금액 분석이에요. 여기까지가. 지금 총 투자 금액은 10억이고 그 중에 내 돈이 6억 들어갔죠. 그럼 대출은 4억 얻었군요. 바로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투자 금액을 분석했으면 이번에는 뭘 분석해야 돼요? 얼마를 벌었는지 수익을 분석해야죠. 근데 항상 수익 분석의 기준은 뭘로 찾는 거죠? 순 영업 소득이죠. 그런데 이 26회 문제가 많이 틀렸던 이유는 순영업 소득이 수익 측정의 기준인데 순영업 소득이 없다라는 거야. 순영업 소득이. 그러면 순영업 소득을 산정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항상 제가 이걸 설명했죠. 순영업 소득을 내가 다 가져가지 않죠. 일부는 은행이 가져가죠. 그게 부채 서비스액이고 그 나머지를 내가 가져가는데 그게 세전 현금 수지죠. 그러니까 바로 보여야죠. 부채 서비스액 4천만 원이 누가 가져가고 은행이 가져가는 목이고 그 다음에 세전 현금 수지가 내가 가져가는 내 목이잖아요. 이게 지분 수익. 그러니까 요 두 개를 합친 1억 원이 순영업 소득이구나. 이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환원이율은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죠. 환원이율은 수익률이니까. 자, 10억을 투자해서 순영업 소득 지금 1억이라고 측정되어 있으니까 10억을 투자해서 1억을 벌었군요. 10%. 근데 8%라고 돼 있네? 그러니까 얘가 정답이죠. 정답. 네, 정답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요령이 지금 두 번째, 지금 첫 번째는 공식을 지금 먼저 공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단 말이야. 공식에 대한.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를 준 걸 가지고 두 가지를 분석할 수 있어야 돼. 투자 금액에 대한 분석, 수익에 대한 분석. 근데 수익을 분석할 때는 항상 순영업 소득이 기준이고 그 중에 은행이 가져가는 게 부채 서비스이고 내가 가져가는 게 세전 현금 수지고 그러니까 은행이 가져가는 거 내가 가져가는 거 합친 1억 원이 순영업 소득 이게 탁 보여야 된단 말이야. 탁. 자 그리고 세 번째 요령은 뭐냐 항상 여기에서 출제자가 준 내용 중에 정답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강사 경험상. 그래서 제가 순서를 어떻게 수업 중에 잡아줬냐 그러면 환원율 이게 기본이에요. 환원율. 그래서 이제 보자고요. 자, 1, 2, 3, 4, 5번 중에 숙달된 조교는요. 가장 먼저 뭘 봅니까? 수익률이 기본이겠죠. 수익률. 그러니까 수익률에 해당하는 환원이율을 무조건 먼저 산정합니다. 그리고 얘는 쉬워요. 어떻게 찾습니까? 지금 순영업 소득은 이미 1억이야. 1억. 자, 투자 금액이 얼마예요? 10억을 투자해서 1억을 벌었군요. 10% 이렇게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환원율. 자, 그 다음에는 어떤 걸 산정합니까? 수익률 구했으니까 지분 수익률을 구하는 거예요. 지분 수익률. 그런데 이 문제는 지분 수익률을 구하기 전에 요 놈이 나왔단 말이에요. 순소득 승수. 그럼 제가 뭐라고 요령을 잡아줬냐? 요게 요 자본 환원이율이 순영업 소득으로 측정하는 순소득률이죠. 순소득률. 그리고 순소득률과 순소득 승수는 역수관계예요. 역수관계. 그러니까 순소득률과 순소득 승수는 곱하면 무조건 100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굳이 이런 공식 모르더라도 환원이율이 10%가 딱 나왔으면 A와 A를 곱하면 반드시 100%가 나와야 돼요. A가 10%니까 10이 나와야 돼요. 10배. 만약에 환원이율이 20%가 산정됐다면 순소득 승수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둘이 곱하면 100%가 돼야 되니까 5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산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익률 찾고 순소득 승수가 있으면 둘이 곱해서 100%를 만들어서 얼른 산정하고 그래도 정답이 안 나오면 지분 수익률을 찾는 거예요. 근데 지분 수익률이 여기는 안 나왔죠. 그러니까 지분 수익률이 없으면 그 다음 단계가 부채 감당률 또는 대부 비율, 부채 비율이 그 다음 순서로 정답이 나와요. 근데 여기는 지금 5번에 부채 감당률 있잖아요. 부채 감당률은 뭐가 지치고 위에 순영업 소득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순영업 소득이 바로 요거죠, 요거. 자, 그래서 순영업 소득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1억이라고 산정했고
지금 부채 서비스액 4천이니까 1억이 부채 서비스액 4천만 원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요걸 물어보는 게 부채 감당률이잖아요. 그러니까 1억이라는 순영업 소득이 4천만 원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2.5배 감당할 수 있네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정답이 안 나오면 이제 요 1번, 3번 지문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번, 3번은 대부분 어려운 것들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지금 유효총소득이 2억 원이라고 나왔는데 요 자료에서 유효총소득을 어떻게 찾을까요? 그러면 유효총소득과 관련된 게 유효총소득 승수가 있네요. 그리고 유효총소득 승수는 승수니까 모가지 쳐서 위에 뭐가 올라가야 돼요? 총투자금액이 올라가야죠. 총투자금액이 굳이 총자 안 써도 총투자금액이, 그러니까 총투자금액을 유효총소득으로 나눈 건데 총투자금액은 10억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유효총소득으로 나눈 게 5배, 5배라고 되어 있으니까 승수 5배. 유효총소득은 2억 원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 세전현금 수지 승수. 얘는 모가지 치고 승수니까 위에 투자금액이 올라가는데 얘는 지분수익이니까 지분투자금액이 올라가야죠. 지분투자금액을 세전현금 수지로 나눌까. 그럼 지금 지분투자금액은 6억이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세전현금 수지가 6천이라고 돼 있으니까 10배 이렇게 산정하는 거죠. 산정. 자, 다시 26회 같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시간 때문에 솔직히 출제자가 준 지문을 다 분석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순서로 골라서 풀 것이냐. 그럼 1번이 무조건 환원 이율이에요. 환원 이율. 왜? 이게 수익률이니까. 그 다음에 환원 이율에서 정답이 없으면 지분 배당률, 지분 수익률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없으면 부채 감당률이나 또는 대부 비율 또는 부채 비율, 여기 이 순서대로 해야 돼요. 그럼 대부분 한 3번까지 하면 그냥 결정이 돼요. 결정이. 자, 그리고 환원이율은 어떻게 찾습니까? 그럼 연습 한번 해볼까요? 환원이율 등 우리 비할인법을 적용하려면 두 가지를 분석해야 돼요. 투자금액과 수익. 근데 투자금액은 누구든지 분석을 해요. 수익이 분석이 돼야 돼. 항상 어떤 수익부터 분석을 좀 해놓으라고. 순영업소득. 근데 이 문제는 순영업소득을 바로 주지 않고 우리 보고 산정하라고 했어요. 다시 순영업소득에서 은행이 갖고 가는 게 부채 서비스, 내가 갖고 가는 게 세전. 그래서 이 둘을 합친 1억이 순영업소득. 그러면 환원이율 수익률은 10억을 투자해서 1억을 벌었군요. 10%. 그리고 순소득 승수는 둘이 합치면 둘이 100%가 되니까 10배 이런 거죠. 이게 정답이 이미 여기서 나온 거죠. 이게 10%. 요거 두 개 합치면 100%. 그래도 정답이 안 나오면 이제 부채 감당률, 대부 비율 등을 찾는 거죠. 예. 자, 그러면 26회까지 했고, 자, 28회. 단순 회수기한법 28회는 굉장히 오래간만에 나온 겁니다. 28회. 근데 이 회수기간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회수기간은 도대체 뭘 회수하는 것입니까?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는 거예요. 투자한 자본. 그러니까 이런 스케줄을 주고 지금 초기에 얼마를 투자했습니까? 1억 원을 지금 초기에 투자했잖아요. 1억 원을. 이 1억 원을 몇 년이 지나야 회수를 할 수 있나요? 그 회수 기간을 찾는 거야. 그래서 얘는 한 번만 풀어보면 틀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 1억 원인데 첫 번째 1년이 흐르면 3천만 원을 회수하는 거죠. 2년이 흐르면 자, 누적으로 하면 총 5천만 원을 회수한 거고, 3년이 지나가면 총 7천만 원까지 회수한 거죠. 내가 투자한 1억 원 중에. 예. 자, 그리고 4년을 지나가게 되면 1억 원을 넘어버리잖아요. 자, 그러니까 도대체 몇 년이라고 할 겁니까? 일단 3년 이상이죠. 3년. 그리고 여기까지가 지금 7천인 거죠. 이게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투자 금액 1억 원을 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1억 원을 회수합니까? 그럼 쭉 이렇게 줄을 끄서 보는 거예요. 2년이 되면 5천,
3년이 지나가면 7천. 그러니까 1억 원이라면 앞으로 3천을 더 회수해야 되는데 3천을 더 회수해야 되는데 4년에 딱 중간 정도 되면 4년이 6천이니까 딱 중간이면 3천을 회수하잖아요. 그래서 3년 6개월 3년 6개월이 회수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3번 이게 작년 기출인데요. 이 기출은 안 풀었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연습하는 거니까 한번 보자고요. 일단 피할인법 문제가 나오면 뭐가 보여야 된다 했어요. 공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순소득 승수, 승수의 승수. 그럼 일단 모가지를 쳐서 위에 뭐가 올라가야 돼요. 투자 금액을 순영업 소득으로 나눈 값. 그리고 채무 불이익률은 유채무시가 떠올라야죠. 유채무시.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유채무시. 자, 유효총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 이렇게 유효총소득이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 두 개를 이렇게 띵고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의 합을 유효총소득으로 나눈 값. 그 다음에 세전현금 흐름 승수. 자, 세전 현금 흐름 승수는 승수니까 모가지 치고 위에 뭐가 올라가야 돼요? 투자 금액인데 세후 이게 지분 수익이니까 지분 투자 금액을 세후 현금 흐름으로 나눈 값. 일단 공식은 이해가 됐어요. 자,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서 뭐가 분석이 돼야 된다고요? 투자 금액에 대한 내용과 수익에 대한 내용이 분석이 돼야 돼요. 그런데 투자 금액에 대한 내용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총 투자 금액이 15억이고 지분 투자 금액이 4억이니까 대출이 11억이구나. 근데 저같이 문제를 자주 본 사람은, 강사는 딱 보는 순간 얘는 버려야 된다는 게 느껴요. 이게 봐요. 15억에 지분 투자액 4억. 뭔가 딱 안 떨어져. 아니, 그러니까 15억 원짜리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11억을 대출 받았잖아요. 이 대출을 받은 대부 비율이 얼마예요? 계산기를 안 치면 못 푼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과감히 그냥 찍고 가는 게 유리합니다. 이게 딱 안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연습이니까 해보자고요. 일단 수익에 대한 분석은 끝났어요. 그럼 투자 금액에 대한 분석은, 그럼 수익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수익에 대한 분석은 항상 뭐가 기준이에요? 순영업 소득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순영업 소득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방법이 안 떠오릅니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 문제에서는 순영업 소득을 어떻게 찾았냐 그러면, 은행이 가져가는 부채 서비스에 여기 있네. 그리고 내가 가져가는 세전 현금 수지인데, 이 세전 현금 수지가 구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유효총소득 요놈이 키워드예요. 키워드. 유효총소득 승수. 유효총소득 승수니까 유효총소득을 구할 수 있겠죠. 유효총소득을. 그리고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 비율 줬으니까 영업경비를 빼면 순영업 소득이 산정될 수 있겠구나. 이 아이디어가 떠올라야 이 문제를 푼 거예요. 자, 그럼 해보자고요. 유효총소득 승수니까 항상 모가지 쳐서 위에 투자 금액이 올라가야죠. 그래서 투자 금액을 유효총소득으로 나눈 값. 이게 유효총소득 승수죠. 근데 이게 6이라고 돼 있다고. 그리고 총 투자 금액이 15억이고, 그러면 15억을 6으로 나누면 유효총소득이 2.5억이 되는 거예요. 2.5. 그럼 유효총소득 찾았어요? 근데 영업경비 비율이 40%예요. 자, 유효총소득 2.5억에서 40%가 영업경비니까 나머지 60%가 순영업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2.5억에 그냥 바로 60% 하면 1억 5천이 나와요. 자, 자세히 해보면 영업경비가 유효총소득의 40%니까 영업경비가 유효총소득의 40% 1억이고, 유효총소득 2.5억에서 1억을 빼면 순영업소득이 1.5억이에요. 그러면 이제 투자 금액에 대한 분석도 끝났고 수익에 대한 분석, 순영업소득까지 산정을 했죠. 순영업소득은
1억 5천 우여곡절 끝에 산정했고 은행의 부채 서비스액이 6천이고 그러면 세전 현금 수지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세전 9천인가요? 세전은 9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준비가 다 된 거죠. 그럼 풀어보자고요. 자, 순소득 승수는 투자 금액을 순영업 소득으로 나눴죠. 우리가 순영업 소득을 1억 5천으로 산정했으니까 15개에 1억 5천을 하면 10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률은 유효총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인데 영업경비 우리가 좀 전에 산정했죠. 1억.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은 줬고 이렇게 6천. 그래서 2.5억을 1억 6천을 2.5로 나누면 이게 64%죠. 0.64. 그러니까 수치가 딱딱 안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세전 현금 흐름 승수는 지분 투자 금액을 세후 현금 흐름으로 나눈 거니까 4억. 지분 투자 금액 4억. 그런데 이 문제는 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세전 현금 흐름 수지 찾으면 더 이상 계산할 게 없는데 세후를 지금 물어봤잖아요. 이게 세후. 그러니까 영업소득세가 여기 봤더니 1천만 원 있잖아요. 그래서 세전은 8천이고 그러면 이제 세후는 어떻게 돼요? 세후는 8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세전은 9천이고 영업소득세가 1천만 원이니까 세후는 8천. 점점 뭐가 복잡해지잖아요. 자, 아무튼 세후가 8천이니까 4억을 8천으로 나누면 5배 이렇게 되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분석을 좀 해보자고요. 분석은 29회 문제가 작년에 계산 문제들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을 듯 보입니다. 강사 입장에서. 그래서 요런 문제를 반드시 준비를 좀 해놔야 돼요. 요런 문제 26회 기출 요 문제. 그리고 지금 작년에 어려운 이유가 희한한 문제들을 많이 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요런 문제 잘 안 나왔잖아요. 요거 대표적인 게 수년제 가치 산정하고 수익성 지수 산정하고. 그러니까 요 19번 문제 요 유형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할인법의 26회 21번 요거 아주 중요해요. 꼭 연습 좀 해보십시오. 자, 여기까지입니다.